최적화 175입니다. 오늘은 봉제 공장에 생산을 맡길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패션은 감성에서 시작하지만 시스템으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많은 초보 디자이너, 스타트업 브랜드, 그리고 바이어들이 첫 공장을 찾을 때 겪는 공통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공장 선택의 불확실성입니다. 이 공장 믿어도 될까? 납기를 못 맞추면 어쩌지? 공임은 너무 비싼 게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첫 거래에서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초보라도 안정적으로 좋은 옷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장 공장 대표의 태도 확인. 공장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계나 설비가 아닙니다. 바로 그 공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의 태도입니다. 좋은 공장 대표는 의뢰자가 가져온 샘플의 디자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겉모양뿐 아니고 안쪽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원단 특성을 확인하여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의뢰품이 자켓이라면 안쪽 심지 부착 부위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단은 울 혼방이라 봉제 과정에서 늘어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를 조금 두껍게 쓰는 게 안전한데 발주자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처럼 구체적으로 문제를 짚어내고 해결 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대표는 신뢰할 만합니다. 실제로 이런 공장과 일을 하면 초도 생산에서 작은 문제들이 사전에 걸러지기 때문에 납기 지연이나 품질 클레임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태도가 가벼운 대표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막상 작업이 들어가면 세세한 사양을 놓쳐버리고 납품 직전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한 차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켓 초도 50장을 맡겼을 때 대표는 처음부터 우린 뭐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소매 길이가 샘플과 1.5cm나 차이가 나고 단추 간격도 불규칙했습니다. 납기는 이미 늦었고 결국 추가 비용을 들여 다시 작업해야 했습니다. 대표의 태도에서 보였던 가벼움이 실제 결과로 이어진 것이죠. 반면 다른 공장에서는 정반대의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대표는 원단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주름이 쉽게 갈 수 있는 소재입니다. 다림질을 잘못하면 번들거림이 생길 수 있는데 마지막 공정에 스팀 세팅을 추가하는 게 어떨까요? 이 공장은 납기 전에도 중간 샘플을 보여주며 피드백을 요청했고 최종 결과물은 문제없이 깔끔했습니다. 단가는 조금 더 높았지만 오히려 브랜드 신뢰도를 지킬 수 있었던 성공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태도의 무게입니다. 꼼꼼한 대표는 작은 실수를 미리 잡아내지만 대충 넘어가는 대표는 결국 납기 지연과 품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공장을 선택할 때는 설비보다 먼저 대표가 보여주는 태도와 대화 속 디테일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2장 디테일한 사양 전달.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사양서 전달입니다. 봉제 공장은 발주자가 머릿속에 그린 이미지를 그대로 구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로만 예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디테일이 저절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빠짐없이 명확히 기록하라. 의뢰서 전달은 패턴, 원단, 부자재, 심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문서나 샘플로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켓을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이때 중요한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지 접착 방식 전면부는 풀 접착, 소매는 부분 접착, 단추 크기 22홀 단추, 광택 유무, 소매 길이 61.5cm, 0.3cm 허용, 원단 방향 결선 방향 고정, 좌우 대칭 유지. 이처럼 구체적인 의뢰는 단순한 좋은 옷을 만들어주세요보다 훨씬 더 실수를 줄입니다. 잘못된 의뢰와 올바른 의뢰 비교. 실제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못된 의뢰, 얇은 심지로 해주세요. 결과 공장은 자기 기준대로 가장 흔한 50g 심지를 사용합니다. 완성된 옷은 생각보다 딱딱해지고 착용감이 불편해집니다. 올바른 의뢰, 30g의 얇은 심지를 사용하고 전면부는 풀 접착, 소매는 부분 접착으로 해주세요. 결과 의뢰자가 원하는 만큼 가볍고 유연한 자켓이 완성됩니다. 이처럼 수치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공장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 부족이 초래하는 문제, 초보자가 겪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발주자가 안감은 그냥 기본으로 해주세요 라고만 말했는데 공장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저가의 폴리에스터 안감을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단과의 마찰이 심해 자켓 착용 시 소매가 잘 올라가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납품 후 클레임으로 이어졌고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안감 종류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안감은 100% BMBERG 사용, 컬러는 원단 톤과 동일 계열, 이온스 중량이라고만 명시를 하거나 샘플 안감 스와치만 전달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죠. 디테일 전달은 곧 보험. 결국 디테일한 사양 전달은 단순한 의뢰가 아니라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보험입니다. 사양서와 함께 샘플 원단 스와치, 부자재 견본을 반드시 전달하고 작업 전 확인 사인을 받아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3장 물량 협의 방식.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물량 협의입니다. 많은 초보 의뢰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30장만 제작하려 합니다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입니다. 초도 물량의 심리적 효과. 공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장은 장비, 인력, 공간을 운영하면서 매일 수십 건의 거래를 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고객이 단순히 소량만 맡기고 끝낼 것처럼 보이면 공장은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공정 배치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품질 관리에서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화 예시. 따라서 초도 물량이 적더라도 반드시 향후 추가 발주 계획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시. 이번에 자켓 30장만 제작해주세요. 공장은 단발성 소량 거래로 인식, 관심도 낮음. 올바른 예시. 이번에는 샘플 성격으로 30장만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에는 같은 디자인으로 300장 이상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장은 장기 고객으로 인식, 생산 관리에 성의 있게 대응. 이 단순한 한마디가 공장의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실무 현장의 사례. 오래전에 실제로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신생 브랜드가 첫 공장 미팅에서 단순히 30장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공장은 이를 가볍게 받아들여 중간 검사도 생략한 채 납기를 맞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봉제선이 삐뚤어지고 단추가 헐겁게 달린 제품이 나왔습니다. 반면 또 다른 브랜드는 초도 생산은 50장이었지만 온라인 반응에 따라 500장 이상 리오더가 가능하다고 미리 언급했습니다. 이때 공장은 중간 샘플을 꼭 확인받으며 진행했고 완성품 품질도 뛰어났습니다. 결국 이 브랜드는 같은 공장과 3년 넘게 안정적으로 협업을 이어갔습니다. 소량 생산자의 협상 전략. 소량 발주자라고 해서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량일수록 빠른 피드백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장점을 살리려면 향후 성장 가능성과 브랜드 비전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공장은 단발성 거래보다 장기 파트너를 선택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장 납기 명확히 하기. 네 번째는 납기 확인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처음 공장을 만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쯤 끝날까요? 그러면 공장 대표는 글쎄요, 다음 주쯤? 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화 속에는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생산은 단계별로 세분화된 일정에 맞춰 흘러가야 합니다. 원단 투입일, 봉제 완료일, 마무리 다림질과 포장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0일 투입, 9월 15일 중간 점검, 9월 20일 완료. 이처럼 투입일, 중간 점검일, 완료일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중간 점검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납품일 직전에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브랜드는 2주 정도면 됩니다라는 말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출고 3일 전에 확인해보니 절반밖에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항공 운송으로 비용을 2배나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애매한 납기 약속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집니다. 반면 또 다른 브랜드는 중간 점검일을 확실히 설정했습니다. 10일 투입, 15일 중간 체크, 20일 출고라는 일정에 따라 15일에 직접 공장을 방문해 샘플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지 접착 불량 문제가 발견되었고 즉시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 납품은 문제없이 완료되었고 고객 신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납기는 단순히 날짜가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와 직결된 약속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브랜드가 살아남습니다. 납기 확인을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5장. 공인보다 품질 우선. 다섯 번째는 공인보다 품질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처음 공장을 찾는 분들이 가장 집착하는 요소는 공인 단가입니다. 이 공장은 500원 더 싸다. 여긴 1000원 저렴하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선택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공임은 협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품질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켓처럼 패턴이 복잡하고 심지와 봉제선이 정교해야 하는 제품은 단가가 조금 높더라도 품질을 보장하는 공장을 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A 브랜드는 공임이 저렴한 공장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자켓의 소매 길이가 일정하지 않았고 안감이 뒤틀려 착용감이 나빴습니다. 결국 반품이 속출했고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반면 B 브랜드는 공임이 10% 비싸더라도 꼼꼼한 공장을 선택했습니다. 납기는 안정적으로 지켜졌고 완성도 높은 자켓은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은 오히려 더 크게 늘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원가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임은 조금 더 지불했지만 결과물은 완벽했다. 이 경험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고객이 만족하면 브랜드는 다시 찾게 되고 결국 신뢰와 매출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공임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단가가 아니라 품질 기준입니다. 공임이 낮아도 품질이 떨어진다면 결국 다시 수정하고 클레임을 대응하고 고객을 잃는데 더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품질을 우선하는 선택이야말로 장기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6장. Q&A 5가지. 공장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대표의 태도입니다. 옷을 꼼꼼히 살펴보고 질문하는지 아니면 다 됩니다라며 쉽게 말하는지에 따라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태도가 성실한 공장이 납기와 품질도 안정적입니다. 소량 생산만 맡기려 해도 괜찮을까요? 초도 물량이 적더라도 향후 추가 물량 계획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번엔 30장, 다음 시즌엔 300장처럼 미래 가능성을 보여줘야 공장이 성의 있게 대응합니다. 납기 협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언제쯤이라는 대답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투입일과 완료일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중간 점검 날짜를 잡아두면 신뢰를 높이고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임 협상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임 단가 자체보다 품질과 책임감이 우선입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꼼꼼히 작업해주는 공장이 결국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공임만 보고 공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품질 문제와 납기 지연으로 더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사양, 납기, 품질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7장. 결론.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 공장 대표의 태도 확인. 태도가 곧 품질입니다. 꼼꼼히 살펴보는 대표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2. 디테일한 사양 전달. 사양은 곧 보험입니다. 구체적일수록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물량 협의 방식. 소량이라도 미래를 보여주면 공장은 달라집니다. 4. 납기 명확히 하기. 애매한 약속은 실패의 시작입니다. 투입일, 점검일, 완료일을 반드시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5. 공임보다 품질 우선. 단가보다 중요한 것은 품질입니다. 좋은 옷이 결국 브랜드를 지켜줍니다. 6. 실무 Q&A 5가지. 초보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과 답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Q&A는 공장 선정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류 생산은 단순히 돈을 주고 옷을 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입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를 소홀히 하면 납기 지연과 품질 문제로 이어지고 브랜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꼼꼼히 준비하고 투명하게 협의하면 초보자라 할지라도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류 산업은 언제나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은 그 변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출발하는 신생 브랜드든 오랜 기간 거래해온 바이어든 이 원칙만 지킨다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생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좋은 공장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명확한 대화가 좋은 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주제로 생산 현장에 필요한 지혜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 생산 관리의 깊은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